안녕하세요.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이라는 어쩌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함께 탐색해 볼 텐데요. 근데 오늘은요, 단순히 증상이 이렇다, 해결책은 저렇다, 이런 접근보다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노라마리의 엘러마이어의 책 나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서요,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우울증도 말을 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게 참 피하고 싶은 감정이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뭔가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흥미롭지 않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 글은요. 우울증을 뭐랄까? 일종의 블랙박스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좀 해독해 보려는 시도.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외면하고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경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언어를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보통 이렇게 우울감을 느끼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빨리 이 기분에서 벗어나야 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니면 일단 바쁘게 지내면 잊혀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써 외면하려 하잖아요. 보내주신 글에서도 딱 짚어주듯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를 아이고 내가 약해서 그래 이렇게 여기거나 남들에게 좀 보이기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참 중요해요. 이 저항이야말로 어쩌면 우울증을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공해 주신 내용을 보면 억눌린 감정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예기치 못한 순간에 훨씬 더 큰 무게로 우리를 덮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울증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나 자신과의 어떤 고통스러운 내전 상태, 거기에 빠지게 되는 셈이죠. 어,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자료에서 우울증에게 문을 열어주라고 제안하는 게 처음엔 좀 도발적으로 들렸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이게 뭐 우울증을 막 환영해라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 일단,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구나 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군요. 마치 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라도 문전박대하기보다는 일단 문 열고 누구세요?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태도처럼요. 정확합니다. 그 솔직한 인정, 그게 진짜 변화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감정을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렇게 막 판단하면서 밀어내려고 하기보다 그냥 지금 여기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에요. 비로소 그 감정이 우리한테 건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료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그 메시지라는 게 이제 좀 쉬어야 해. 너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몰아붙였어. 관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네 안에 어떤 욕구가 계속 무시당하고 있어. 이런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기분 나쁜 증상 이렇게만 치부할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을 좀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렇게 자책하거나 우울한 감성은 나쁜 거니까 느끼면 안 돼. 이렇게 다그치지 말라고 딱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아끼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마 다짜고짜 야 힘내 이러기보다는 어유 무슨 일 있었어?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좀 따뜻하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겠죠? 바로 그런 다정함, 그런 수용적인 태도를 나 자신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게 바로 자기 돌봄, 셀프케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적인 측면인 거죠. 우리가 흔히 자기 돌봄하면 그냥 마사지 받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이런 행위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돌봄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이에요. 힘든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막 비난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내면의 태도를 갖추는 것. 이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건 오히려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자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능동적인 과정이거든요. 이런 기반이 좀 마련될 때 우울증이 던지는 약간 불편한 메시지에도
귀 기울일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 점도 자료는 분명히 짚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것, 아니면 뭐 스스로도 잘 몰랐던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나? 혹시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 모습이랑 실제 내 모습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건 아닐까?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이고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깊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요. 바로 그 마주하기, 고통스러운 질문들, 그게 바로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우울증을 그냥 단순히 없애버려야 할, 뭐 박멸해야 할 바이러스처럼 취급하는 대신에요. 현재 내 삶의 경로에 뭔가 중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등, 혹은 더 나아가서 내면 깊은 곳에 진실한 목소리로 이해해보려는 시도인 거죠. 그냥 피상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삶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는 게 벅찰 때도 분명히 있겠죠. 우울감에 깊이 빠져 있을 때는 아무래도 생각의 힘도 좀 약해지고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지혜, 여기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좀 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전문가, 예를 들면 상담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우울증은 종종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나만 이런 걸 거야.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게 만들죠. 하지만 치유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정말 그래요. 내 아픔을 좀 안전하게 나눌 수 있고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위안을 얻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거든요.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게 뭐 나약함의 징표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려는 용기, 또 성숙함의 표현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가 하고요. 그리고 회복 과정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도 참 인상 깊었어요. 회복이라는 게 무슨 스위치 켜고 끄듯이 단번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듯한 그런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스스로 알아차리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면 오늘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그 회복의 여정을요, 직선적인 진전이 아니라 뭐랄까, 나선형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비유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같은 지점을 계속 맴도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심지어 몇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높이에서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점진적으로 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의 속성을 이해하면 일시적인 후퇴에 너무 과도하게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경험을 통과하면서 또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애쓰는 과정 자체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나를 취약하게 만드는지, 반대로 뭐가 나한테 진정한 위안과 힘을 주는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나만의 어떤 패턴이나 욕구 같은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나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거 분명히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게 오히려 값진 선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상처받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자라나고 또 짙은 어둠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작은 불빛의 소중함, 그 감사함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은 우리를 그냥 파괴하려는 적이 아니라
어쩌면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만나서 더 진솔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좀 예상치 못한 안내자일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의 후반부에서는요. 이런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점에서의 해석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깊은 우울의 골짜기를 걷는 듯한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분들에게는 신이 여전히 함께하면서 위로와 힘을 준다는 그런 믿음이 큰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성령이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는 그런 언급도 나옵니다. 네, 이런 영적 자원이나 혹은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지지, 이런 것들은 분명 어떤 분들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것은 이제 개인의 신념 체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저희는 자료에 제시된 이러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회복의 길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울증을 무조건 싸워서 없애야 할 대상 혹은 피해야 할 감정으로만 보지 않고 때로는 좀 멈춰서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요. 저항하고 외면하기보다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언어를 배우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치유와 자기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걸 탐색해 본 거죠. 그렇습니다. 우울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 분명 고통스럽고 또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용기 있는 직면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깨닫고 방향을 다시 설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깊고 진실한 자기 자신과 만나서 통합을 이루는 그런 의미 있는 성장과 치유의 여정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관점을 이 자료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뜻밖의 안내자로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무거움이나 답답함, 혹은 좀 명확한 우울감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장 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아주 잠시라도 그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작은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예상치 못한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의 깊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또 성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